찍다가 10분이 다 돼서 끊겼습니다. 자, 어쨌든 어디까지 이 농담 들었습니까? 나랑 비슷하게 잘생겼던 이야기?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쌤은 제목을 먼저 붙이지 않습니까? 그 제목을 붙이는 근거가 뭐냐면요. 이 보기입니다. 보기. 이 보기들. 그러니까 이 보기를 보시면 몰가치적 현상, 뭐 존재 법칙 또는 뭐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나오면 답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5번 문제 같은 것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아마 자연현상이 되는 것일 거고요. 니은은 사회문화현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1번입니다. 기억은 몰가치적 현상이다. 자, 몰가치적이란 말이 뭡니까?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관계없이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니까 1번 맞는 말 되겠네요. 2번입니다. 니은에는 존재법칙이 작용하는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존재법칙이 작용하는 현상 뭡니까? 자연현상이에요? 사회문화현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현상 되겠죠. 자연현상. 자, 이러한 자연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했는데 자연현상이다. 틀렸다. 아니죠. 그죠? 자, 보시면 니은에 약속한 장소에 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서 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눈이 많이 와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자연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2번 찍어서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3번 니은을 통해서 자연현상이 사회문화현상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눈으로 인해서 이 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해진다 라고 하는 사회문화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4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는 목적지향적 현상이다. 목적지향적 현상 우리가 배웠던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그렇죠. 당위 법칙이 됩니다. 이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판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지향적이란 말이. 우리가 안 배웠던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개념들을 다시 풀어서 생각을 해보고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처음 보는 우리 이러한 표현도 익숙한 표현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니은 사회문화현상에는 목적지향적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맞죠? 요것은 이제 사회문화현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니까 4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5번 보시죠. 니은과 달리 기억은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확률성 뭡니까?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둘 중에 어떤 거의 특징이에요? 네,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 확률성 대비되는 표현 어떤 게 있었죠? 확실성의 법칙이 죄송합니다. 확실성의 원리였잖아요. 확실성의 원리. 그죠? 확실성의 원리.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부분은 8번입니다. 자, 8번 보시면요. 사회과학 연구 방법이라 그럽니다. 사회과학 연구 방법이라면 뭐 있습니까? 실증적 연구 아니면 해석적 연구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밑에 또 보기를 보시면요. 사회적 맥락 고려한다. 계량화된 자료 바탕으로 한다. 연구자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들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실증적 연구 아니면 해석적 연구에서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지문에서 지문이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캐치를 하시면 좀 더 쉽게 문제가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지문에서 규칙성이라는 표현, 모든 현상이 규칙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설명항으로부터 피설명항을 추론해내는 논증과정, 법칙, 이건 뭡니까? 실증적 연구죠. 실증적 연구.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결정적 힌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연과학뿐 아니라 사회과학에도 적용된다. 이게 뭐예요? 방법론적 이론론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증적 연구다. 자, 근데 처음 보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설명항이라는 표현과 피설명항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걸 독립변인, 요 피설명을 종속변인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면 요러요러하다. 이것이 조건, 이것이 결과, 조건, 법칙, 이것이 조건, 법칙 이런 형태로 풀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명항이라는 것과 피설명항이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표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3점 배점이 되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증적 연구에 해당하는 설명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서 현상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사회적 맥락 고려, 이해해야 한다. 뭐예요? 해석적 관점이죠. 그죠? 니은 계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 검증, 실증적 연구, 니은 맞는 말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사회현상이 연구자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구자 외부에 독립적으로. 자, 그림을 그려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림을 그려서. 자, 이런 겁니다. 디귿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하나의 연구자가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사회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떤 선지자적 입장 또는 뭐 전지적 관찰자 시점 같은 형태로 그런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와 대비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또는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연구자가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다른 현상들을 바라보는 거. 요 두 가지 관점이 차이 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관점입니까? 이게 실증적 관점이에요. 연구자가 사회 현상에서부터 독립적으로 벗어나서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증적 관점. 그러니까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고 법칙 발견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해석적 연구죠. 결국은 이 연구자도 사회 속에 참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 두 가지 관점의 차이 잘 생각해 보시면 3번 디귿의 어떤 디귿의 표현, 연구자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맞는 말 되겠죠. 그죠? 리을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내는 주관적 세계. 자, 항상 쌤이 표현합니다. 연구 대상자가 구성한 주관적 세계 뭐라고요? 네, 생활 세계. 생활 세계 이해를 위해서 이원론을 강조한다. 이것은 뭐다? 해석적 관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죠. 그죠?